요즘 시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막 흔들리는데 알트코인들은 이상하게 잘 버텨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오늘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 유명한 수천만 커뮤니티를 가진 파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로 진짜 인간을 증명하겠다는 인터링크입니다. 이 둘 전혀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미래, 바로 인간 중심의 웹3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가 던진 규제라는 승부수, 그리고 인터링크가 말하는 진짜 인간, 인터넷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이 두 엔진이 어떻게 하나의 미래를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이 듀얼 접근 전략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바로 이 이상한 시장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평소랑 다르게 움직였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딱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이번에는 알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았을까? 원래 공식대로라면요, 비트코인이 저렇게 크게 흔들리면 알트코인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오른쪽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토탈3 지수는 어때요? 하락하긴 했지만 정말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반토막, 아니 그 이상 나스 상황이에요. 이건 시장의 체질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파이는요, 이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세계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서 제도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들어가려는 정말 영리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소식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법, 그러니까 미카라고 불리는 규제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유럽의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죠.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ESMA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딱 제출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파이가 뭘 하려는 건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그 암호화폐 세계, 자유롭지만 혼란스럽고 위험도 크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규칙과 질서가 있는 바로 유럽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파이는 지금 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과정은요, 그냥 단순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거 뭐하는 코인이야 하는 정체불명 코인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과정인 거죠. 이건 뭐 그냥 서류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운명을 걸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파이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이런 규제를 다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막 돈부터 모으는 ICO 같은 거 안 했죠. 커뮤니티가 직접 채굴해서 토큰을 나눠 가졌죠.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생각해서 에너지도 적게 쓰는 방식이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미카라는 거대한 규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카드들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엔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인데요. 파이랑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파이가 제도권이라는 꼭대기에서부터 문을 두드리는 탑다운 방식이라면 인터링크는 진짜 인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올리는 바텀업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터링크가 내세우는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인간들의 인터넷.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당 딱 하나의 계정만 가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정말 강력한 원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I가 가짜 사람, 가짜 얼굴을 막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 생체 인증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냥 얼굴 한번 쓱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갑자기 자, 이제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라든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같은 무작위 미션을 줍니다.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나 AI 딥페이크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예요.
인터링크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는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인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편의점에서 술 살 때 주민등록증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인 맞음이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고 끝내는 것과 같아요.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는 진짜 살아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나 달라 보이는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나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까요? 이제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을 한번 나란히 놓고 맞춰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의 차이와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이는 대중을 모아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탑다운 방식이고, 인터링크는 기술로 신뢰의 기반을 다지려는 바텀업 방식이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싸우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중심 웹3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짝꿍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파이는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커뮤니티를 무기 삼아서 기존 금융 시스템 쪽으로, 즉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인터랭크는 진짜 인간이라는 새로운 땅을 파서 그 안쪽으로 깊고 단단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두 흐름 속에서 나는,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내리는 결론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전략은 양쪽에 다 발을 담그는 이른바 듀얼 접근 전략이에요. 기존에 하고 계시던 파이는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터링크 앱을 깔아서 휴먼노드 인증을 받아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AI가 만든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진짜 인간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파이와 인터링크는 바로 그 가치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